기왕 후에 최후가 어찌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단다. 공민왕은 공녀 보내는 일을 중단시켰어. 또 원나라 땅이 되어 있던 천령 이복의 땅을 공격하여 되찾았단다. 동시에 사회개혁을 단행했어. 공민왕은 개혁을 이루기 위해 신돈이란 인물을 발탁했단다. 신돈을 등용하다. 신돈은 승려였어. 집안은 보잘것없었지만 과단성 있는 인물이었지. 전하는 말로는 신돈의 어머니가 절의 노비였다고 해. 하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고려에서는 원래 노비 같은 천인이 승려가 될 수 없었단다. 그러니까 신돈이 노비의 자식이란 이야기는 신돈을 깎아내리기 위해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라고 생각되는구나. 공민왕은 신돈을 사부로 삼고 개혁을 맡겼어. 그리고 공민왕은 신돈에게 이렇게 맹세했단다. 스승은 나를 구하고 나는 스승을 구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말을 듣고서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과 하늘이 증명하실 것이다. 공민왕은 누가 어떤 말을 하여도 흔들림 없이 개혁을 밀고 나가자고 신돈과 다짐한 거야. 공민왕은 왜 신돈을 등용했을까? 비록 기철 일당을 쫓아내긴 했지만 조정에는 부원배 친원파들의 뿌리가 매우 깊게 남아있었어. 공민왕의 뜻대로 원나라로부터 독립과 자주를 이루려면 부원배 친원파와 아무 상관없는 참신한 인물이 앞장서서 개혁을 이끌어야 했지. 신돈은 바로 그 점에서 꼭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민왕이 좀 찍은 거야. 공민왕과 신돈이 개혁 사업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니? 부원배 친원파들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거나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제자리로 되돌려주는 일이었단다. 즉 전민, 변정, 도감이란 관청을 세워 정가민, 다시 말해 토지와 백성의 소속을 바로잡았어. 관청의 총책임자는 신돈이었지.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신돈을 성인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았단다. 하지만 부원배 친원파들은 그를 몹시 미워했어. 결국 신돈은 부원배의 친원파들에 의해서 반역 음모를 꾀했다는 지목을 받고서 처형당하고 말았단다. 공민왕과 신돈. 공민왕은 신돈을 개혁 정치의 중심인물로 앞장세웠어. 신돈은 친원파나 부원배와는 상관없는 참신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야. 공민왕의 영토 수복 활동. 공민왕은 정동 행성을 없애고 당시 원이 직접 다스리고 있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백의 땅을 되찾았단다. 공민왕은 왜 그를 살려주지 않았을까? 그건 말이다. 공민왕 역시 신돈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신돈이 죽고 얼마 안 돼 공민왕도 신하들에게 살해되고 말았어. 공민왕이 죽은 뒤 고려는 급속하게 기울어가기 시작한단다. 고려사라는 역사책에는 신돈과 공민왕이 형편없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어. 신돈은 나라를 망친 요망한 중이요. 공민왕은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타락을 일삼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단다. 이것은 고려사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이야. 고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으며 조선의 건국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쓴 거야. 그러나 실제 신돈과 공민왕은 기울어가는 고려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들이란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어. 하긴 역사책은 승리자의 기록일지 몰라. 그러나 역사 자체가 승리자의 것은 아니란다. 우린 역사책을 읽을 때 누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알고 읽어야 한다고 했지. 그러면 그 역사책은 더 이상 승리자만의 기록이 아니게 된단다. 엄마 말 이해하겠니? 천산대력도. 공민왕은 그림과 글씨에 매우 뛰어났단다. 이 그림은 공민왕이 직접 그린 것이라고 해. 말을 타고 사냥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은 몽고식 변발을 하고 있구나. 물풀의 나무 몽둥이로 땅을 빼앗다. 고문세족과 농장. 고려의 왕실과 고국 관리들은 넓은 땅을 가진 지주였어. 이런 땅을 농장이라고 해.
몇 평 이상은 농장이고 그 이하는 농장이 아니라는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농장의 규모를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순 없어. 그러나 어떤 농장은 산천을 경계로 삼았다고 할 만큼 상당히 컸단다. 농장 주인들 중에는 정당하게 사고파는 절차를 거쳐 땅을 넓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권력을 휘둘러서 힘없는 농민들의 땅을 불법으로 빼앗는 사람이 많았어. 우왕 때 문화시중을 지낸 임견민은 누가 좋은 땅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자기 노비들을 시켜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반강제로 땅을 넘긴다는 문서를 작성하게 했단다. 나라의 최고 벼슬인 문화시종 자리에 있는 자가 몽둥이를 휘둘러 남의 땅을 빼앗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냐? 이때 휘두른 몽둥이는 물풀의 나무로 만든 것이었어. 물풀의 나무를 한자로 수정목이라고 한단다. 사람들은 이렇게 강제로 만든 땅 문서를 물풀의 나무를 휘둘러서 만든 문서라는 뜻으로 수정목 공문이라면서 믿고 왔어. 임겸이처럼 높은 벼슬자리와 대규모 농장을 독차지하고 권세를 부린 이들을 건문세족이라고 해. 나중에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정도전은 건문세족과 농장의 행포를 이렇게 설명했어. 부자는 토지가 1,100에 이르고 가난한 자는 송곳 꽂을 만한 땅도 없게 되었다. 가난한 자는 부자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느라 1년 내내 고생하며 부지런히 일했지만 오히려 먹을 것이 모자랐다. 부자는 거둔 곡식의 태반을 편히 앉아서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도 차지했다. 국민당이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하고 개혁 정치를 편 것이나 나중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후 토지 개혁을 실시한 것은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었어. 건문세족의 행포. 고려 말의 건문세족들은 권력을 앞세워서 힘없는 농민들의 땅을 불법으로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 목화씨와 화약. 우리가 지금 면옷을 입는 건 누구 덕택일까? 문익점이 목화씨를 몰래 붓두껍에 숨겨갖고 왔잖아. 세훈이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 목화로 만든 옷감을 면 또는 무명이라고 해. 오늘날 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옷감이지. 그런데 약 600년 전 문익점이 살던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면을 알지 못했어.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씨로 면옷을 입게 되면서 우리의 의생활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어. 그런데 문익점은 정말 붓두껍에 목화씨를 숨겨왔을까? 오늘은 문익점과 목화씨에 대해 네가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을 얘기해 줄게. 그리고 화약을 발명한 채무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마. 채무선은 문익점과 같은 시대에 살았어. 채무선의 화약 발명은 문익점의 목화만큼이나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단다. 화약을 이용한 무기는 고려가 멸망한 뒤에도 조선으로 이어졌어. 자, 그럼 문익점과 채무선이 활약한 시대로 가보자. 우뚝 서 있는 이 비석은 문익점의 공적을 칭송하는 사적비야. 문익점이 목화를 들여오기 전 일반 백성들은 삼배로 만든 옷을 입었어. 추운 겨울에도 얇은 삼배옷으로 견뎌야 했지. 부자나 귀족들은 비단이나 명주로 만든 옷을 입었어. 문익점은 원나라의 강남 지방에서 3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다가 귀국하는 길에 목화씨를 몰래 붓두컵에 넣어가지고 왔다고들 해. 원나라에서는 목화씨를 외국으로 갖고 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갖고 나올 방법을 궁리한 끝에 붓두컵에 넣어왔다고 알려져 있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란다. 당시 목화씨는 외국으로 갖고 나가지 못하는 물건도 아니었고 문익점이 목화씨를 몰래 붓두컵에 숨겨갖고 온 것도 아니었어. 또한 문익점이 강남 지방에서 3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단다. 정말 붓두컵에 목화씨를 숨겨왔을까? 고려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 문익점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목화씨를 얻어갖고 와 장인 정천익에게 부탁하여 심었다. 처음에는 재배 방법을 몰라 거의 다 말라버리고
한 그루만 남았는데 새해 만에 크게 불었다. 또 태조실록에는 좀 더 자세히 쓰여 있단다. 문익점이 길가의 목면나무를 보고 글씨 10여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다. 그중 절반을 정천익에게 심어 기르게 했는데 한 개만이 살게 되었다. 고려사에도 태조실록에도 부뚜껑을 숨겨왔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다고 되어 있어. 그런 부뚜껑을 숨겨왔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 사정을 한번 알아보자. 문익점은 1331년 강성현에서 태어났어. 30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1363년 원나라로 가는 사신 일행의 사장관으로 뽑혀가게 되었어. 당시 고려영은 공민왕이었지. 공민왕은 너도 잘 알고 있듯이 반원 자주와 개혁 정치를 편 왕 아니냐? 그 때문에 원나라는 공민왕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 원나라는 공민왕을 왕위에서 내쫓고 다른 사람을 왕위에 앉히려고 이를 꾸몄단다. 그래서 원나라에 와 있던 충수광의 동생 덕훈군을 새 왕으로 정하여 고려로 보냈어. 문익점 일행이 원나라로 출발한 바로 그때 덕훈군은 고려로 출발했단다. 덕훈군은 원나라가 준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고려로 향했어. 사정이 이렇게 되자 원나라에 있던 고려 관리들은 공민왕과 덕훈군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했어. 목화 10의 전시관. 문익점이 갖고 온 목화씨를 처음 뿌려서 가꿨던 곳이야. 사장관. 외교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도맡아 쓰는 직책이란다. 문장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선발되었어. 17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